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가 많지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를 악물고라도 꼭 참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뱉는 순간 나에게 엄청나게 큰 골치가 생기거나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말하고 싶어도 말을 삼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어보고 들은 이야기를 빌려서 그런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뒤가 곤란해질 수 있는 숨긴 얘기, 즉 나만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솔직함을 내세우곤 하지요. 누군가는 일부러 사실 난 이런 면이 있어 하고 먼저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 속마음을 꺼내놓으면 그게 후에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시시각각 바뀌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도 변치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아무리 믿을만해 보여도 훗날 관계가 어찌 변할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의 거리감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깊은 속얘기를 쏟아넣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참된 가까움은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속으로 감춰둔 것을 무리하게 꺼내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성급하게 내보인 약점이나 숨긴 얘기는 어느 날 문득 돌아서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너 그런 얘기 했잖아 하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쑥 들추어지면 정말 난감해지죠. 그때 내 입으로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라고 아무리 해명해봐야 한번 튀어나간 내면의 이야기는 도로 담기 어렵습니다. 특히 술자리처럼 분위기가 풀어진 곳에서 내 얘기를 너무 풀어놓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전혀 예상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내 얘기가 흘러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게다가 인간 사이에는 그걸 곧잘 이용하려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이들은 내가 털어놓은 약점을 마음속에 챙겨놓았다가 결정적 순간에 나를 매도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속이 답답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적절히 말을 아끼는 선택이 늘 현명합니다. 가까운 법과 대화를 나눌 때도 모든 걸 낱낱이 털어놓는 대신 어느 정도 선을 지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두루두루 이롭지요. 진정한 가까움이란 서로 간의 거리와 믿음을 잘 가꾸는 데서 나오지 약점을 드러내며 무턱대고 기대는 데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추측을 마치 참된 말인 양 퍼뜨리는 것, 이건 자칫하면 무책임한 행동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내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내용이 점점 부풀려지거나 왜곡될 수 있지요. 누가 누구를 헤어졌는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대. 같은 험한 뒷말들 주변에서 숱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혀 다른 이유였는데 그냥 추측이나 분위기로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얘기가 떠돌면 본인은 엄청 억울해지고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도 오해하게 됩니다. 괜히 사람 사이가 틀어지기 쉽고 서로 원망하고 분노하는 꼴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렇다 라며 떠벌리는 건 결국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란 건 전해질수록 과장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본래 내용이랑 전혀 딴판이 되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굴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가짜로 몰아붙인 죄인이 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처음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라고 했어도 듣는 이들은 그걸 은근히 참된 사실처럼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참말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고 내 생각에 불과한 거면 확실히 내 짐작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거나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건 더욱 조심하는 게 좋지요. 잘못된 정보나 뜬소문은 남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평판마저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애초에 말이라는 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나누는 건데 사실도 아닌 이야기로 퍼져나가면 오히려 믿음을 깎아먹고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기 전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장을 줄지를 먼저 곰곰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튼튼한 이어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을 헐뜯으면서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곤 하지만 그 끝에 돌아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깊고 무섭습니다. 험한 말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결국 그 말이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내게도 닿게 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건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도 대부분 어디선가는 새어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뒷말이 오가는 모임에는 안 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 껴있으면 괜히 동조하게 되고 나도 험한 말에 가담한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내 약점이나 잘못된 면도 아무렇게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착해 보이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 마음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진정한 벗이 아니었다면 내 약점을 덥석 꺼내놓는 건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남을 깎아내리는 입씨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내가 그 말의 주동자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같은 무리에 속해 보이게 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힘을 보태주는 편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삶에도 이롭습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사이보다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태도로 묶인 이어짐이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된 말도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굳이 꺼내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배워왔지만 그 말이 상대방 가슴에 큰 아픔을 남긴다면 굳이 그것을 입 밖에 낼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더 부드러운 선택일 수 있지요.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아프게 하는 말은 삼가는 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건 쓰는 사람에 따라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두터운 울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돈 걱정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 요즘 정말 힘들다며? 같은 말을 직접적으로 들추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다는 뜻으로 말했다가도 되레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쿡쿡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침묵을 택하는 건 때로는 아주 성숙한 배려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실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상대방이 내 말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 해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해봤자 듣는 이가 흥미를 못 느끼면 시간 낭비이고 오히려 내 말의 가치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말을 억지로 뱉어봐야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 말을 귀하게 들어주지 않을 사람 앞에서 목청을 높여봐야 결국 내 속만 상하거든요. 말을 삼갈 줄 알면 나중에 돌아보며 후회할 일도 적어집니다. 살다 보면 대부분의 후회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을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 아끼기는 마음의 평온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이어짐에서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낱말을 많이 알아도 때로는 말을 줄이고 침묵을 할 줄 아는 지혜가 더 빛을 발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혹은 말이 헛되이 흘러가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침묵이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안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함부로 툭툭 던지는 조언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그걸 원치 않으면 그저 잔소리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골치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정말 궁지에 몰리면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가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해봐라 하며 끼어드는 건 잘못하면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왜 저러지? 하고 불쾌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굳이 조언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상대의 상황을 잘 살피고 사려 깊게 다가가야 합니다. 나도 사실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었다. 같은 부드러운 접근이 좋겠지요. 내가 아는 게 많으니 네가 배워라 식으로 가르치려 들면 말하는 사람의 자부심만 드러날 뿐이고 듣는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길 잃은 사람에게 어느 방향이 길인지 가만히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길로 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되 선택은 상대가 하도록 존중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가만히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스스로 해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청받지 않은 도움이나 충고가 지나치면 상대의 자존심만 건드릴 뿐더러 관계를 어지럽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언을 내놓을 땐 언제나 겸손이 우선이고 내가 들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그 사람이 자기 길을 찾도록 옆에서 살짝 받쳐주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깜빡하기 쉬운 게 내 가족 얘기를 밖에서 험악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내 입으로 내 가족 흉을 보는 건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지요. 다들 각자 속사정이 있고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알게 모르게 겪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입으로 남에게 늘어놓으면서 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잠시는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들 수 있어도 결국 그 대상은 내 가족, 내 울타리 안 사람들이니 곧 내 얼굴에 먹칠하는 셈입니다. 나름 내가 행동을 잘했다면 배우자와 다툴 일도 없었고 자녀들과 갈등도 덜했을 텐데 결국 다 내 탓이 아니었나 하는 식으로 뒤늦게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런 말을 남들 앞에서 늘어놓으면 가장 가까운 내 식구도 저렇게 헐뜯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랑은 어떻게 뒤에서 얘기할까 하고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험담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과는 거리 두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요. 가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기댈 수 있고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사이이니 밖에서 괜히 헐뜯거나 숨긴 얘기를 폭로해버리면 좋을 게 없습니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힘들고 서로 마음 상할 일이 많은 세상인데 굳이 내 손으로 더 큰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돈 이야기도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손 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이 흔합니다. 친척이든 오래 못 본 지인이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좋은 투자거리를 알려줄게 라거나 이 사업으로 돈을 늘려줄게 같은 말을 꺼내기도 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내 돈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괜히 나 요즘 좀 형편이 좋아졌어 같은 걸 떠벌렸다가는 그 뒤로 별별 사람들이 들러붙어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건 좀 곤란하다 고 거절하면 가족끼리 그것도 안 들어주나 라든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좀 봐줘라 같은 식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나 내 처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주머니 사정을 노리는 거죠. 그러다 내 요청을 들어주기 싫어지면 슬그머니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내가 애써 쌓아온 사람들과의 이어짐이 이상하게 틀어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주 자랑하려던 것도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를 벌었다거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무심코 흘리면 금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별별 오해와 욕심이 생겨납니다. 이후에 누군가가 네가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왜 내 부탁은 들어주지 않느냐 같은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엄청 힘들어지죠. 인간사라는 게 솔직히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내가 곤란해지면 정말 누가 내 편인지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런 잡음이 훨씬 커지기 쉽거든요. 게다가 많이 벌 때야 사람들이 형 하며 달라붙지만 내가 어느 날 실패해버리면 그분들은 나도 바빠서 라며 곧장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내 덕 좀 보자 며 달콤하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막상 내가 힘들어지면 연락을 피하거나 그건 내 팔자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거리 두기를 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상처지요.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돈 관련 얘기는 남에게 쉽게 털어놓을 게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크게 잘 나가지 않아도 조그마한 성공만으로도 질투와 시기심이 발동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가까운 이라 하더라도 나 이만큼 벌었어 식으로 통장 액수를 보여주거나 자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이 샘솟을 수 있으니까요. 번 돈이 늘어날수록 주변 시선은 달라지고 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 늘 조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정도라면 대부분 자식을 아끼고 자식이 힘들게 번 걸 더 고맙게 봐주며 바라는 게 거의 없지만 그 외에 여기저기 소문이 퍼지는 건 별개의 일이니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아도 삼키는 게 낫습니다. 또 지나간 잘 나가던 시절 얘기를 마구 떠벌리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만 보면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자랑삼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장구 치는 상황이라면 와, 옛날에 정말 대단하셨군요 하고 분위기가 잘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개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왜 저 모양일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려 사는 모습은 왠지 더 처량해 보이니까요. 실제로 지금 삶이 정말 즐겁고 보람찬 사람은 옛날 이야기에 매달려서 길게 자랑할 이유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빛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대단했어 하고 크게 떠벌리는 건 아무래도 현재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증처럼 비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자랑거리는 내가 직접 말하면 빛을 잃기 쉽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그분 옛날에 이렇게 훌륭했다더라 고 전해줄 때가 더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 결국 초라해지는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남에게 잘 거절하기 라고들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다른 이 일에 섣불리 끼어들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남들 하는 일을 자꾸 지적하고 어쩌고저쩌고 간섭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네가 이걸 안 하니까 그렇지 라며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정말 걱정되고 애정 어린 마음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 핑계 삼아 자기가 뭔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부당한 간섭이 섞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법이나 큰 규범에서 벗어나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함부로 지적하면서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괜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듣는 쪽에서는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 이렇게 생긴 갈등의 책임은 온전히 지기도 어렵습니다.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 뒤에 벌어지는 결과를 자녀 몫으로 남겨놓고 부모는 난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라고 해버리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체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괜찮아도 분명히 지나친 간섭과 아껴둔 조언은 다릅니다. 필요하지 않은 간섭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죠. 본인 의지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이런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애초에 간섭을 하려 들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꼭 참아야 할 말들에 대해 길게 얘기해 봤습니다. 여태 언급한 이야기들을 요약하자면 나의 속 깊은 약점이나 숨긴 얘기는 조금 더 사려 깊게 꺼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이나 내 생각만으로 지어낸 말은 함부로 떠벌리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건 돌아서 내게도 해가 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또 참된 말이라 해도 상대를 깊이 아프게 한다면 굳이 굳은 얼굴로 얘기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는 배려가 필요할 수 있고 내 말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오히려 말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더불어 남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때론 잔소리가 될 뿐이니 조심하고 내 가족 흉을 보는 건 곧 나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는 훨씬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잘 나간다 소리가 돌면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손 내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괜히 많이 벌었다고 알렸다가 뒷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또 과거의 영광을 마구 자랑하는 건 지금의 내 처지를 궁색하게 드러낼 뿐이고 타인이 그래 봤자 지금은 아닌데 뭐 라고 흘려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에게 간섭하는 말은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듯한 느낌을 주어 사이를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입 밖에 낼 때마다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옛 속담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한번 뱉은 말은 거두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입이 가벼우면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뒤늦게 돌아오는 결과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박자 쉬고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하나? 이 말로 인해 누군가가 크게 아프진 않을까?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말한 이런 10가지 같은 순간에선 입을 꾹 다무는 게 오히려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켜주고 나아가 미래까지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이제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직접 겪어본 일이 있으셨다면, 혹은 듣기만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이 있으셨다면 그 느낌을 마음속에 담아보시거나 어딘가에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땐 나도 말아껴야겠다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살가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늘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에게 좋은 깨달음과 다정한 응원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